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과 여성 건강 강의를 맡은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사람이라면 만수무강 그리고 무병장수를 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줄기세포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더 많이 유명해진 유전자 검사 그리고 장기가 손상이 되면 뚝딱 만들어내면 돼요. 3D 프린터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굉장히 대세입니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죠. 앞으로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적극 연구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매력적인 장 여행이라는 저자분이 장은 매우 독보적인 장기다. 면역 체계의 3분의 1을 훈련시키고 실제로 면역 세포를 이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미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여 종 이상의 호르몬 또는 효소, 비타민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구글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챌린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일까?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브라는 미생물의 바이옴, 생태가 합쳐진 말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과 그 유전체를 다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큰 세계에 동그라미 있다면 그 안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안에 유산균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조금 모호한데 다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번에 조양희 부사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앞으로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 처음에는 인간들은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파리의 유전자 이게 2만여 개가 있는데 초파리보다는 훨씬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초파리에 비슷한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초파리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가 되었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있죠. 그 유전체가 인체와 더불어 공존하면서 많은 부산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어,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인간 유전체가 한 2만여 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체 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는 200만에서 40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상호관계를 통해서 모든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질병, 당뇨, 고혈압, 뭐 모든 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전체가 100으로 치면 거의 95% 이상이 장 또는 소화기관에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까 히포크라테스가 뭐랬죠? 모든 질병의 장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인간 건강 90% 이상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관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 대장, 머리, 그러니까 뇌죠. 이런 모든 곳에 존재를 하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 활용 분야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헬스케어에만 국한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화장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농업에도 굉장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분야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획기적인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저희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혹시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이랩에 대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엄청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 아까 200만 개, 뭐 40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접합을 시켜서 다 그 배양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배양을 제가 이제 미생물학과를 나왔으니까 한번 배양을 시키면 이 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아주 약간의 오염물질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배양을 하나하나 시켜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된과 동시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내 세균의 역할이 어떤 걸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많은 질병을 유발을 시키는 걸까 보니까 첫 번째가 소화시키고 찌꺼기를 분해하는 거예요. 찌꺼기 분해를 위해서 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은 존재를 하는데 우리 그 환경에도 이 미생물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썩죠. 부패를 시키고 거름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플라스틱은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저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 먹은 것들을 소화시키거나 찌꺼기를 분해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많이 먹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분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분해된 것 중에 영양소는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사를 하거든요. 특히, 이 쌍둥이 중에 비만한 아이와 비만하지 않은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을 해서 무균지에 이제 이식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만한 쌍둥이에서 나온 거는 비만도가 증가를 하고 마른 쌍둥이에서 나온 거는 날씬한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에도 굉장한 관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몸속으로 침입한 세균이나 독소를 장에서 제거를 하죠. 감염을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 조절을 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이 내 몸 전체의 면역의 70%를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장은? 예, 내가 먹은 것들이 세균이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온몸을 돌게 되면 내 몸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의 70%가 이게 장에 다 모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있는데 내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이 있다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면역도 올라가고 비타민을 합성을 시키는데 말하자면 이게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유익균이 많이 있으면. 근데 유해균이 많이 있으면 이 아이가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가 돼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방귀를 껴보면 알죠. 방귀를 껴보면 예, 독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내 장 속에서는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균이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O157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수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먹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는데 내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이 있으면 O157균이나 대장균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돼요. 하지만 유익균이 많이 있다. 이래 되면 이 대장균과 O157균은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장 속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뇌와 행동 발달 조절인데 장하고 뇌는 이어져 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장 환경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체내 효소, 비타민과 호르몬 생성인데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산물, 요즘 많이 뜨죠. 포스트 바이오틱스. 예, 그 대사산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효소이고 비타민이고 호르몬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예, 장내 세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튼튼한 뇌가 되는 거죠. 식물의 뿌리를 인간의 장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뿌리는 어, 잎과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튼튼한 뿌리는 굉장히 튼실한 이게 잎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 건강은요, 사실은 먹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영양소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 관련이거든요.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시면 질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해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몸은요, 늘 어디가 좋지 않으면 신호를 보내요. 컨디션이 안 좋네. 가렵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이렇게 안 좋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어떻게 하죠? 저부터도 그랬고, 괜찮아지겠지.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죠. 하지만, 질 건강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옷은 항상 사이즈를 크게 입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음식을 가까이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장 건강에 즉각적인 효과를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질내 유익균 회복을 위해서 유산균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너 헬스, 내 몸의 안 속에 있는 건강까지도 다 챙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감기로 불리는 질염은 왜 잘 생길까? 보니까 장내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항문과 이 요도의 길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짧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질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20대에서 40대 여성이 78%가 질염 증상을 경험을 했다 그러고 질 건강이 나쁘면 말하자면은 질 내부에 많이 있어야 되는 프로바이오티스 종류가 있거든요. 락토바실러스라고. 그 종류가 적게 되면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염의 원인을 보니까 호르몬 변화, 갱년기, 면역 저하, 그리고 컨디션 저하, 생리 전후, 너무 꽉 끼는 옷,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의외였었는데 잦은 질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도 정상 세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보면 이게 산도를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병원, 병원균이 질 점막이 붙지 않도록 형성을 하고 젖산을 생성을 해서 질내 적정의 pH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질내 미생균총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건강한 질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균총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성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게 되니까 이 락토바실러스인 가장 많은 균들이 대부분 pH가 4.0에서 4.5를 유지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산성,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지만 대표 세균성 질염 균주인 가드렐라균과 대장균 이런 것들이 항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염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왔죠. 여성을 위한 밸런스 위드인 W가 나왔는데 시중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성을 위한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보장균 수가 100억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께 유일해요. 대부분 50마리, 적게는 한 10억 마리 이 정도 들어있다 하거든요. 그 정도 들어있고 크랜베리 농축물과 이눌린 등 꼼꼼하게 챙긴 부원료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뭐냐면 이 W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균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균주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니까 이 질에 가장 많이 분포된 미생물의 90%가 락토바실러스라고 하거든요. Y존의 군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균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 이게 50억 마리 들어있는데 이 아이는 위산과 담즙산에 잘 살아남는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LA14 40억, 그 다음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HN001 10억. 이 두 개는요,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균주가 조합이 돼 있어야 돼요. 두 균주가 합쳐져 있어야지만 경구 섭취 시 내가 먹었을 때 면역 반응에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고 질염 병원체에 대한 생장 억제 효능이 확인이 됐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균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계속해서 이 균주의 이름을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락토바실러스는 속, 아시토필러스는 종, NCFM은 스트레인명이거든요.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살펴보면 락토바실러스는 그냥 사람인데 어떤 사람? 경주이 씨. 그 중에서도
이연아라는 사람이 이 균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품 2개를 사시면 지금 너무나도 잘 드시고 있는 콜라겐, 트루 콜라겐 미니 7포를 2개를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비타민 D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죠. 특히 여성 건강에서는 세균에 대항하는 항균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리 비타민. 가리 비타민은 갈릭이잖아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균이라고 하는 건 균은 박테리아잖아요. 이 균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잘 안 없어져요. 특히 좀 잘 알고 있는 끈질긴 균 중에 하나가 무종균이거든요. 무종균은 쉽게 안 없어지죠. 그래서 이 항균 작용은 굉장히 강력해야 되고, 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꾸준하게 먹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항균 작용입니다. 그다음 3번째가 오메가3입니다. 항염증 작용을 하고요. 비타민 B군,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여성 건강인데 간 건강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문어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이 문어는 뭐냐면 간이거든요.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500여 가지의 일을 수행을 하는데, 그 많은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 폐, 장, 자궁 이런 모든 저희 장기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문맥이라 하거든요. 문맥. 이게 간 문맥이라고 하는데, 위, 폐, 장, 자궁 이런 데서 할 일을 다 하고 난 찌꺼기, 호르몬 이런 것들은 다시 간으로 가서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궁 내에서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다가 남는 찌꺼기 있죠. 그런 것들은 다시 간으로 가서 폐기를 하게 돼 있는데, 간이 너무 지쳐 있어. 간이 너무 힘들어. 간세포가 망가져 있어. 이래 되면 자궁에서 올려보낸 찌꺼기들을 막아냅니다. 간문맥을 딱 막아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궁으로 가게 돼요. 그래 되면 자궁에서는 자궁 근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야기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은 모든 만병의 기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드셔서 이렇게 영양 성분을 잘 섭취를 하셔야지만 내 몸은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아주 심한 갱년기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심각하게 앓고 있는 분들이 68.8%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성 질건강 W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